네, 투자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자, 이번 주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방송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을 맞아서 삼성전자, 자, 4월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흐름이 방향성이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정확히 1월 11일 이후로 이어졌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4월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반전을 꾀할지, 이러한 삼성전자의 반전이 시장을 다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 4월은 우리가 잔인한 달이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있어서 4월은 과연 위기일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주말을 맞아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다음 주 7일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란 또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변수를 들자면 미국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변수들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흐름을,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또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에 어떤 방향성을 결정지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위기 속의 삼성전자, 아니면 기회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는 삼성전자, 두 가지 측면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무게를 실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강의 뒤쪽에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반도체 산업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생활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격도 만만치 않죠. 물론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보다는 우리가 좀 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하면 글로벌 1등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다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 유럽,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대만의 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또 TSMC도 마찬가지인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반도체 산업, 우리가 굳건히 글로벌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려면 넘어올 수 없는 확실한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중국, 유럽, 반도체 산업 국가적인 육성 정책에 대한 얘기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2,000조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00조 가운데 56조 정도가 반도체 산업 지원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 지원은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R&D 센터, 그죠? 반도체 종합 R&D 센터를 확대를 하고, 또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를 설립을 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어요. 56조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빼앗겼던 한국이라든가 대만 등의 오랜 기간 동안 이 패권, 반도체 산업 패권을 빼앗겼던 걸 다시 한번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이죠. 반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도에 약 37% 정도 됐었어요.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했던 미국이 현재는 약 10%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이제 되찾아오겠다란 그런 정책적인 투자와 또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대만이든 우리나라든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조금 뭐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육성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빨리 좀 도망가야 되는, 그죠?
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왜냐면 내 지금 뭐 파일을 계속 뺏길 수 있는 그런 또 위기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도까지 20%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와 대만을 좀 잡아먹겠다, 이런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과 총 66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좀 자세한 거는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앞으로 4년 남았는데요. 2025년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속 하고 이 속도를 내겠다. 그죠?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대만의 이런 패권,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내지는 빼앗아 가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대만도 TSMC도 향후 3년 동안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11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절대적인 글로벌 강자예요. 삼성전자도 감히 쫓아오지 못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나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 정도는 돼야지.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랑 합하면 뭐 이제 절대적으로 차지할 수 있지만 턱 밑까지 쫓아온 그런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총 19조 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협상 중이죠. 얼마 전에 한파로 인해서 2월달에 한파로 인해서 정전, 그죠?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던 오센 공장, 텍사스에 있는 오센 공장과 증설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TSMC도 악재가 있었죠. 3월 말에 뭐 큰 화재는 아닌데요, 그죠? 이 화재를 통해서 잠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악재가 나왔어요. 반도체 공장의 화재라든가 또 정전, 이런 공장 가동 중단은 이 실적에 직결되는 그런 어떤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메모리 부분, 낸드 플래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좀 키옥시아 관련해서 인수 타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약 33%가 조금 안 돼요. 네, 키옥시아, 이게 이제 일본 도시바의 전신이라고 그러죠. 키옥시아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키옥시아 인수 전에 뛰어든 웨스턴 디지털이 14.4%,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1.6%, 그 바로 밑에 또 키옥시아의 인수를 원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웨스턴 디지털이냐 마이크론이냐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랑 같이 합치면 삼성전자 점유율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삼성전자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넘어갈 수 있는, 그죠? 낸드 플래시의 패권을 웨스턴 디지털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키옥시아의 지분을 약 한 15%인가요? 예전에 CB 참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1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합병 인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뭐 D램은 어떨까요? 자, D램도 D램은 뭐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은 높은데요.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그런 D램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 D램하고 낸드가 왜 중요하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올해부터, 작년도부터 이어졌던, 그동안에 굉장히 반도체가 뭐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품귀 현상,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뭐 아이오닉 5인가요? 이 부분의 생산도 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뭐 어찌됐든 이 반도체, D램, 또 낸드 플래시, 기타 뭐 서버용 D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슈퍼 사이클, 즉 가격이 오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
이 부분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텔 인수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뭐 키옥시아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인텔에가 합하니까 약 20% 정도 되니까 2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몰라요. 그죠? 웨스턴 디지털하고 마이크론이 키옥시아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2등 내지는 또 1등까지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안심할 그럴 단계는 아니죠.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디램이든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든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이 반도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불리한, 그렇죠?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자, 그러나 잔인하기만 한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이미 1월 11일 이후로 3개월 가깝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든든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하방 경기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강한 힘을 갖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맹목적인 어떠한 신앙 같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드시 오른다.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반드시 오른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면 산다라는 그런 어떤 대기 자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떠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각 증권사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현대차증권이 거기에 영업이익 10조로 제일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9조가 조금 안 되는 8조 6천억 정도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9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잘 나오면 10조 가까운, 또 10조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다 확실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10%가 넘는 그런 어떤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렇죠? 이런 뭐 반도체 패권 다툼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런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다시 반대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뭐라고 했었죠? 실적보다 또 외국인들 수급 이런 부분보다, 그렇죠,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점,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종목, 그죠? 1위가 절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개인 주주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총 주주수가 약 300만 명이 조금 안 돼, 29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214만 명이래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가 넘어요.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전년도에 61만 명인데, 그죠? 295만 명이면 약 400% 정도가 증가한 건가요? 그죠? 내국인 또 이 개인 투자자들 주주 비중이 지금 최대인데,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자,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약 6조 4천억 삼성전자를 팔았고요. 기관은 9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걸 누가 다 받았다? 그렇죠. 개인들이 16조 가까운 매물을 다 받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엄청난 외국인 기관의 쌍폭탄을 맞고도 여전히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시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완연하게 상승세로 접어든 그런 흐름을 2021년도 1분기, 작년도 말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PC용 서버라든가, 그죠? 서버, 또 모바일 쪽, D램, 또 혼합, 이런 부분에 대한 평균 단가 변동률이 추정한 건데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램 가격, 고정거래 가격도 지금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119달러인가요? 그쪽으로 좀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크다, 좋다,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된다, 외국인들이 가세하고 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번에도 뭐 6천억,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주 쌍끌이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죠? 자, 차트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자, 삼성전자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어서면서 갭이 발생하는 상승.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개인들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외국인들 3천억이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기관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전망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관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그동안에 많이 팔아치웠죠. 이제 다시 물량을 또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고 다시 9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번 다시 출발을 하지 않나,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 그동안 뭐 잘 참아내셨죠, 그렇죠? 이제는 좀 기회를 한번 좀 더 확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특히 삼성전자 실적 부분도 그렇고 개인들, 그죠? 월변 순매수 보면 뭐 부동의 1위네요, 그죠? 3월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들은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반도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뭐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그런 또 수출 효자 섹터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도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야 뭐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동차, 또 스마트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러한 어떤 섹터와 성장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반도체를 떠나서도 삼성전자의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로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쫓아올 테면 쫓아와 봐라. 반도체는 대한민국 1등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단숨에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1등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TSMC의 이 파운드리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초점을 더 맞추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의 출발점으로 4월을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가 흐립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